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무도 은행 안 하잖아요. 솔직히 제대로 그냥 액티브 투자하는 사람 중 은행 투자하는 사람 좀 못 봤거든요. 네. 외국인들도 진짜 거의 그냥 안 사고 말지 하면서 계속 떨어진 게 지금 이가 PER이 지금 3배고 우리 금융지주도 제가 봤을 때 실적 되게 좋은데 올해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PER 2.4니까요. 이제 제가 투자한 게 우리금융, JB금융, 그다음에 사실은 KB신한, 하나, BNK도 다 조금씩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지분율이 가장 높은 건 우리금융. JB죠, JB. 아, JB가 더 네. 높아? 네. JB 몇 퍼센트인데? 14%. 아, 14% 나오고 있어? 우리금융은 1%잖아. 그쵸. 네. 와. 근데 어쨌든 그게 0.5%만 넘으면 내가 다리 꼬고 있었다. 미안해. JB금융 어차피 14%를 갖고 있는데. 어차피 제 돈 아니고 투자자들 그래도. 투자자 돈이니까. 근데 이제 JB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JB는 그래도 되게 특이하게 지분이 이게 집중돼 있었어요. 그래? 네. 그러니까 삼양사가 14.9% 가지고 있고 저희가 투자하기 전에 이제 앵커 에쿼티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펀드인데 거기서 15%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OK금융지주가 11%, OK금융그룹이 11% 갖고 있고 금융형 8% 갖고 이렇거든요. 진짜 집중돼 있네. 네,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 중에 이렇게 집중된 소유 구조를 가진 은행은 JB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긴 그래도 주주 가치를 신경 쓰고 그러네. 네, 되게 훌륭한 경영진을 뽑아와서 되게 메이크센스하게 운영해 왔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들어간 거야? 아니 근데 그런데도 싸니까. 그 다른 은행들하고 도매급으로 묶여가지고 이 은행은 딴 데보다 ROE도 훨씬 높고 네, 엄청 스마트하게 경영 잘하고 주주 가치도 제고하는데 근데 이제 딴 데랑 똑같이 밸류에이션이 되니까 이거는 좀 디스카운트 되는 이유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거래량도 좀 작고 이 시가총액이 작고 뭐 그래서 코스피 200에도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되게 좋죠. 그러네. PE식으로 투자한다는 생각하면은 그랬던 거고 뭐 우리금융은 저는 이제 좋아했던 게 그 증권이 없어요. 증권사가 자회사로 없어서. 네, 전 증권이 터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지금 증권이 점점 안 좋아질 거다. 증권이 안 좋아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왜? 뭐 그때 이제 저 21년에 투자했는데 그때만 해도 벌써 이제 그 이미 엄청 좋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증권은 다운 사이클이 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히려 증권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은행 비즈니스 넷인컴의 90%니까 우리나라 은행은 전 너무 좋다고 보거든요. 추세적으로 비용이 계속 감소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비용은 왜 감소해 추세적으로? 왜냐면은 이게 진짜 되게 놀라운데 우리나라의 그 디지털 그 뱅킹 트랜잭션 그 건수 이런 거 보면 디지털 활용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진짜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은행 창구에 지점에 안 가니까 90% 이상이 다 그냥 모바일 아니면 하는데요. 그것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니까 특히 카카오뱅크, 뭐 토스 이런 거 나오고 나서부터는 더 이게 자극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점포 줄이고 그러니까 명퇴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계속 줄죠. 네. 그럼 SM은 정말 그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사안이 있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은행주는 회사 자체보다는 약간 산업 전반적으로 너무 저평가다. 네, 그 저평가인데 그 저평가의 원인이 그 현금의 재발견 책 보면은 왜 그 캐피탈 앨로케이션 얘기하잖아요. 여기 되게 클래식 캐피탈 앨로케이션 문제인 거예요, 사실. 네. 그게 이제 자발적이냐 외부에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런 것이냐. 돈은 잘 버는데 그 돈으로 주주에게 가는 게 아니라 뭐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다른 형태로 쓰이기 때문에 주주 가치가 낮아진다. 그렇죠. 이게 되게 심플한데 은행 전체적으로 PR이 3인데 평균이. 진짜 낮긴 낮다. 네, 근데 ROE가 10%거든요. 그러면 자 내가 돈을 KB가 1년에 5조를 벌어요. 자 5조를 벌어갖고 내가 5조를 다 대출 성장하는데 써요. 대출 성장하면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한 10%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5조를 대출 성장에 쓰면 10%를 버니까 당기순이익을 대출 사업에서 5천억을 늘릴 수 있어요. 그지. 네. 근데 PR이 3이라면서요. 그럼 5천억 곱하기 3하면 1조 5천억이잖아요. 그러네. 5조를 투입해서 1조 5천억을 만드는 기적을 약간 보여주는 거죠. 그러네. 이런 캐피탈 앨로케이션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그 5조를 내가 받으면 어떻게 돼요? 5조를 받으면 현금 5조가 나한테 들어오잖아요. 주주 입장에서는. 그지. 내가 이거를 5조를 재투자해서 1조 5천억을 만들래? 내가 받을래? 하면 받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은행이라는 거는 사실 대출을 무한대로 해주면 안 되니까. 캐피탈 앨로케이션이 결국에는 CEO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지 맞아. 건데 이 CEO가 계속 어떻게 보면 주주 가치를 파괴하는 캐피탈 앨로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넌 가서 그냥 배당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네. 근데 이제 그게 정답은 아닌 게 은행이라는 거는 또 건전성을 유지해야 돼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대출을 늘리지 말고 대출을 근데 지금 너무 빨리 늘린 거예요. 왜냐면 뭐 배당 하여튼 뭐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여튼 너무 적게 해외 은행들 한 60-70% 하거든요. 단기 순이익에. 근데 우리는 25%밖에 안 하니까. 근데 자본 비율을 이미 꽉
다 충분히 차 있거든요. 보통주 자본 비율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돈이 있는데 안 쓰면 어떻게 돼? ROE가 떨어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대출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은행들이 평균적으로 대출을 1년에 8.6%씩 성장시켰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 GDP는 3%씩 성장했거든요. 명목 GDP가. 그럼 어떻게 했냐? GDP 대비 레버리지 비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올라가서 지금 엄청 문제예요, 사실은. 그 전 세계에서 가계부 GDP 대비 가계부채가 3위? 진짜로? 네. 3위고요. 그것도 뭐 전세 이런 거 다 빼고. 가계부채랑 기업부채 합쳐가지고 GDP 220%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막 사실 부동산 가격 급등하고 이런 거에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은행들이 정상적인 캐피탈 알로케이션 안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다고 막 극단적으로 이제 대출하지 마시고 더 줄이세요라고까지는 못해요. 왜냐면 그런 국가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기죠. 이게 약간 어쨌든 저희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나라 경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나라 국민들한테도 좋고 은행한테도 좋고 주주한테도 좋은 거는 대출 성장률이 8, 9%가 아니라 명목 GDP 성장률이 향후 5년 동안 한 4% 예상돼요. 이게 실질 GDP 성장은 낮은데 물가가 좀 많이 올라서 4% 정도 예상되니까 명목 GDP 성장률 정도만 하자. 심플하게 약간 나라가 성장하는 만큼만 대출을 늘리자. 네. 그냥 그것보다 더 빨리 늘려서 네. 주주 가치를 없애지 말고 그쵸. 나라가 성장하는 만큼만 늘리면 부채 비율도 적절하게 유지될 그쵸. 거고 주주들에게는 더 많은 돈이 돌아갈 그렇죠. 거다. 예, 대출을 들어가면 그만큼 쌓아야 되는 그렇지. 돈이 적으니까 그 돈 가지고 자사주 매입 소각이랑 배당을 하면 된다. 제가 계산해 보면은 65% 70% 할 수 있어요. 진짜로? 네, 이렇게 하면 그게 해외 은행들이 딱 이 정도예요.